우리 자유민주 우파 진영 내에 지금 큰 문제가 우리가 우파가 분열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때문에 분열하느냐, 아니면은 그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 고성국 TV에서 보니까 뭐 고백 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백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창중 칼럼 세상을 보니까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한 그 윤창중 씨의 그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로 딱히 말씀드리면, 이현주란 사람은 보수 우파, 이 자유민주 세력의 우파 여전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 과거에 그렇게 그 극렬하게 박정희와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보수 우파의 뭐 여전사의 입장으로 이렇게 돌변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받아들여져도 안 되고, 그렇게 태극기 세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현주는 이 보수 자유민주 세력의 여전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윤창중 씨의 의견입니다. 또 이제 고성국 씨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부터 먼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한 게 뭐냐 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초기에, 그 사태 초기에 본인은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하야하는 게 맞다. 탄핵을 당하지 말고 하야를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고성국 대표도 그 고성국 TV에서 했습니다. 자기 그 고백으로. 그리고 거기 권중근이라는 그 나도 평론가다 라는 코너에 출연한 권중근이라는 시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자기는 이제 우파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하지만, 탄핵 초기에는 이렇게 되었다면 하야하는 게 맞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윤창중 칼럼 세상의 그 조영환 대표라고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처음부터 그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했던 조영환 대표, 그분이 출연해서 윤창중 대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두 사람 다 모두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게 그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장, 뭐 고백이라기보다는 입장 발표.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윤창중 씨는 탄핵 초기부터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조영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양동환 대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영환 씨가 그걸 추천했고요. 또 한 사람도 추천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 세력 내에서도 입장이라기보다는 걸어왔던 길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고성국 대표만 해도 지금 활발한 활동을 앵커로서 하고 있지만은 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하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야를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야를 종용한 사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초패왕처럼 된 거예요. 초패왕처럼. 모든 사면초가 돼가지고 측근이라는 사람들까지 와서 뭐 원로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야를 종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갔죠. 헌법재판소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유명한 그런 뭐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가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제 유튜브, 지금은 다시 또 유튜브가 많이 이제 조회수가 줄어든 입장이었지만, 한참 조회수가 많이 나갈 때에도 제가 그렇게 유명한 무슨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저도 한 시민이죠. 근데 저도 그 처음에 그 신의 한수 방송에 이제 출연이 아니고 그 시민 인터뷰를 한 거 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 찾아보려고 했는데 신의 한수 동영상이 너무 많아갖고 도대체가 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검찰청 또 뭐 이런 거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데서도 이제 그 신혜식 씨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동영상도 있는데요. 저는 2016년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 사태가 일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것은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야를 하면 안 된다. 하야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많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냐. 박근혜란 인간의 한 개인적인 비리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야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된다. 그냥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꺼낸 우리 자유민주 세력 내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이 전략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앞서서 그런 것까지 다루려면은 한 번에 될 건 아니고 좀 시리즈로 해서 몇 번 제 입장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자유민주, 특히 뭐 태극기 들고 나와서 운동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하야까지는 찬성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지경까지 되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 심판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하야 요청을 받아들여서 깨끗이 하야를 해주고, 그게 그 어떠한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저에는 뭐 또한 이유가 있냐 하면, 그 당시 그 최순실 사건, 뭐 태블릿 PC 사건 터지면서 사람들이 들끓을 때, 이 지경까지 온다 그러면 이것이 뭐 대통령 탄핵 사유는 아닐지라도 일단 뭐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겠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을 하고 모범적이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일단 하야를 받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대표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하야까지 접어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하야의 문제만, 그 당시에 하야가 맞냐, 접어주는 게 맞냐 아니야, 요거만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우리 전략적인 문제, 앞으로의 문제는 좀 더 시리즈를 2편, 3편 나눠가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도 안 된다, 라고 저는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미친놈 소리 듣고 그랬는데, 또 친했던 사람들과 이제 의도 좀 많이 갈라지고, 좋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친하니까 뭐 돈도 꿔주고 뭐 이런 사이인데, 이런 문제 갖고 제가 뭐 강경하게 뭐 하야도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의가 상하더라고요. 뭐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정치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막 화가 나서 의가 상하고 이렇게 갈라질 지경인 거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을 주장했던 것은, 일단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이 권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저 반대편 그 좌파 세력에 대한 굴복이 되는 것이다. 굴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좌파들도 탄핵으로 갔을 때에 과연 탄핵을 의결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과연 그럼 탄핵 찬성되려면 3분의 2가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3분의 2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아주 집요하게 탄핵보다는 하야할 것을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권유했고,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는 이제 탄핵보다는 집요하게 하야를 하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집요한 하야를 하라 하면서 뭐 허구한 날 뭐 안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철수인가요? 안철수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던가? 제가 기억이 좀 확실치 않은데요. 그건 넘어가고요. 그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야하라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이 뭐였냐 하면, 그러면 나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다 넘기겠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 삼권 분립의 국가인데, 행정부의 진퇴를 왜 입법부가 결정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길 테니까 거기서 결정해 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야해라 그러면 하야하고 계속해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공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은 그 당시 호사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묘한 한 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그 발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예. 대통령의 진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 진퇴를 왜 국회에다가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오면 내가 그 의결을 참작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깊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그 진퇴 여부를 국회에다 넘겨주고 결정이 오면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탄핵의 이유가 됩니다. 헌법을 이거는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발언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에다가 그 진퇴를 일임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해라라고 의결하면 계속 그 행정부를 장악하는 걸로 힘을 받고, 아니면은 하야해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국회가 의견을 모아한다면 그럼 깨끗이 하야해 주겠다 하는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노무현 같은 경우에 그런 승부수를 많이 던졌죠. 이렇게 정치 인생을 달아오면서 후보 시절에도 승부수를 많이 던졌습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 시절에도 승부수를 많이 던졌어요. 그런 식으로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네가 내 목을 치려면 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 치면 그러면 이제 너는 꿇어라, 굴복해라, 이런 식의 승부거든요. 그게 승부사고, 칼을 먼저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죠. 넘겨줄 테니까 나를 치려면 쳐라, 아니면 칼을 버리고 항복해라. 이게 승부사인데,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에다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그런 승부사의 발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승부사의 발언으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여론이나 모든 이런 것이 불리하게 최측근 사람들도 뭐 와서 뭐 하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와서 뭐 하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그 입에서 나올 지경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차마 내가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은 국회에다가 진퇴를 넘길 테니까 국회가 결정해 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가 결정합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국회는 법을 만들므로써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행정부의 그 수반인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가 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은 대법원에다가 나의 진퇴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너무 몰리고 있구나. 이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주변에 윤창중 같은 사람만 그대로 있었어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패인은 윤창중을 잃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임기 초기였고, 어쨌든 윤창중이 그렇게 여론 마녀 사냥에 몰릴 때 거기서
그러면 나도 같이 목을 쳐라 하고 윤창중을 끌어안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작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입장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내 부하를 옹호하면서 이 부하의 목을 치려면 나도 같이 쳐라 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 경험에, 제 인생사에서.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부하가 그 부하가 잘려 나갔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내가 목이 또 잘려 나갔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목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거 그때 내가 좀 처신을 잘못했다. 그 부하가 모함을 당해서 자리가 위태로울 때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같이 이 부하하고 내가 같이 그럼 사생결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저도. 그랬으면 그 부하도 살고 나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윤창중 그 대변인이 초기에 그렇게 그 언론의 마녀 사냥에 몰려가지고 무슨 젊은 그때 그 직원이잖아요. 그 사람과 섹스 스캔들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는 그걸 강력하게 그러면 나도 같이 쳐라,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을 거예요. 그게 많이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사태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이런 이야기는 이제 와서 제가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탕질하는 사람이 또 돼버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얘기해야 되니까, 윤창중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윤창중과 내가 목을 같이 내놓겠다 하고 버텼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보러 하야하라는 그러한 압력으로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국회에다가 나의 진퇴를 넘기게 테니까 결정해 달라. 이거는 그것을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식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일단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진퇴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국무회의 수집해가지고 국무위원들하고 회의해갖고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회의할 수는 있죠. 국회하고 회의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고 하지만 제가 다 보진 않아서 모르는지 몰라도 저처럼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겠다 한 그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한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김 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왜 무고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 이거 탄핵 무효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 지금 자유민주 진영 내에, 자유민주 또는 보수우파 이 진영 내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이제 그것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까지 또 안고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제 다음 편에서 몇 번에 나눠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면에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겠다 한 이 발언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헌법 훼손이에요.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상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차라리 말이 돼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했으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나머지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뭐 조금 잘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뭐 사인을 통해서 뭐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든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묵시적 뇌물 압박을 했다든 이런 게 다 뭐냐 하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으로서 조금 잘못한 겁니다. 조금 뭐 세월호 사건 때 뭐 구술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이유들 모두는 탄핵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탄핵 이유가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그 발언입니다.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이 발언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이게 지금 인민민주주의식으로 돼갖고 그냥 와샤 해가지고 광장에서 탄핵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촛불 그 폭도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다. 이 사람은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라고 하는 헌법 위반의 발언을 했으므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촛불 폭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촛불 군중들이 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겠습니까?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국회에다가 진퇴를 맡기겠다 하는 그런 헌법 훼손의 발언보다는 뭐 최순실하고 뭐 짝짝꿍 해가지고 뭐 다 해먹었다. 이러한 얘기가 훨씬 더 이 사람들 그 감성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만적인 거죠. 야만적인 거. 탄핵을 해야 되는 올바른 이유는 빼고 나머지 탄핵 사유가 아닌 걸 가지고 마구 선동과 언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탄핵까지 됐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얘기가 조금 옆으로 좀 갔는데요.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한 그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에다가 진퇴를 맡겨도 안 되고 하야해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이 모든 이러한 그 루머, 이러한 사실 무근의 나에 대한 이런 만효사항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 나는 헌법이 수여한 나의 대통령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복당파들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
그쪽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자유민주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도 너무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을 너무 고수하게 되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우파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면은 앞으로 남은 또 총선과 대선에서 또 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것을 봉합해야 된다. 일단은 여기서 배신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단 덮어놓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견을 짚기 전에 제가 이제 탄핵 국면에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그 발언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것이 탄핵 사유이다. 이거죠. 이제 그런 생각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 제가 요즘 보니까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도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어떤 이현주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윤창중 씨가 이제 낙인을 찍었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윤창중 씨는 상당히 자유민주 보수 우파 세력의 어떻게 보면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의견은 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견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잘 모를 때 윤창중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윤창중 대표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현주 같은 사람을 그러면 이 태극기 세력의 여전사 자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고성국 앵커 같은 사람이 본인도 자기 처음에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주는 게 맞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자유민주 보수 우파의 세력은 한 3가지 정도의 윤창중과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야도 없고 탄핵도 없다. 뭐 저도 윤창중 같은 그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옛날에 박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자체에도 저는 어용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보고 어용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정부 편을 드는 사람 보고 어용신문이다, 어용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용 소리를 많이 들을 지경에, 이런 좌파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그런 좌파 이런 성향은 저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고, 완전한 우파 이런 걸로 돼 있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저는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좌파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소비에트가 멸망하기 이전에 학문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공부가 짧은 사람들이 짧은 상태에서 책을 읽고 확 뒤집혀 가지고서는 그렇게 나중에는 종북 세력까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각설하고요. 지금 세 부류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창중 대표 같은 입장, 하야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된다. 아주 그냥 완전한 이런 골수죠. 이런 입장이 있고, 주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도 처음에는 이 지경까지 하면은 하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고성국 대표 같은 입장. 거기에 출연했던 권중근 시민.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자기도 처음에는 일이 이 지경까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접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물러났던 사람, 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더 큰 그 원이 뭐냐 하면 이현주 같은 사람. 이현주 본인의 얘기로는 자기는 원래 자유민주 사상가인데 민주당 그쪽이 진보 세력이고 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지금 완전히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 자유민주 세력에 합류하겠다 하는 게 이런 이현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식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핵심 세력의 윤창중,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태국 사람 고선. 저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도 저는 어영 소리를 듣는 그런 우파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탄핵도 없고 하야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그 다음에 더 넓은 동그라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야까진 접어주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세 번째 더 큰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더 큰 원으로 둘러싸인 것이 이현주, 돌아온 사람들, 뭐 이런 입장. 이 세 가지 부류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윤창중 씨 같은 식으로 나가면은 보수가 분열된다. 그러면 총선에서도 지고 대선에서도 또 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앞으로 정치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일전 방송에서 황교안이 대안이다, 일단은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기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한 발언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 발언으로 탄핵했어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법 논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탄핵을 이루었던 뭐 최순실 사건, 세월호 사건, 뭐 묵시적 청탁, 모든 것은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판단했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했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촛불 든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겠다, 이렇게 헌법을 훼손하는 사람은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그럼 난 그 촛불 집회를 인정하겠어요. 아, 이건 이성이 살아있는 집회다. 그렇다면 그 촛불 집회를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